50이 넘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느껴질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몸이 늙는 건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약해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서 잠들기 직전까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 여유 없이 살아야 해서 버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내일은 또 어떤 일로 흔들릴까 그 불안 때문에 늘 돌을 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조금 다릅니다. 아이는 다 자라서 저보다 더 단단해졌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위해 울며 버티지 않아도 되고 몇십 년 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돌보며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나니 자금 여유도 생겼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출 없이 다시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 잘 살아가고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조금 생겨야 하는 나이인데 오히려 그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그 안으로 서러움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만 53세, 지금 다닌 회사에 1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제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일을 먼저 찾아서 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움직였고 새로 들어온 후임들이 실수할 때면 제가 뒤에서 조용히 막아주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고 팀장이 해야 할 일도 제가 먼저 나서서 처리했고 팀이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뼈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 17년을 버티다 보니 이제는 회사가 제 일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인정받겠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니, 인정받고 싶다기보다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바친 정성과 노력만큼은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팀장의 태도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그 시선들이 어느 순간 날카롭게 느껴졌고 언젠가부터 젊은 직원들만 챙기고 새로운 일이나 새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아이들만 참여하게 하고 저와 나이 많은 동료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젊은 직원들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빨라. 너무 잘해. 그러고 나서 제 쪽을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장점이 뭐야? 스스로 생각해봐. 뭐가 너의 강점인지.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슴은 턱하고 떨어졌습니다. 17년 동안 한 일이 그 한 문장에 전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젊은 직원들만 참여 대상이 되었고 저와 나이 많은 동료는 언제나 명단에서 빠진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팀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그냥 온라인으로 알아서 공부해. 굳이 참여 안 해도 돼. 굳이라는 말, 필요 없다는 뉘앙스, 그 말이 저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17년 동안 쌓아온 제 존재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제가 먼저 겁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하나 빠뜨리면 손끝이 떨리고 숫자 하나 틀리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팀장 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매일같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팀에서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였고 조금 특별해 보이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점점 만만함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뉘앙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기류, 그걸 느낄 때마다 자존심이 말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건 내 인생 상황은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팔아 목돈도 있고, 새 집을 대출 없이 살 돈도 있고, 아이도 잘 살아가고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퇴사 버튼 앞에서 제 손가락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건 월급이 아니라 제 존재였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퇴물이 된 건 아닌지, 나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람인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사표를 낼까? 아니면 몇 달만 더 버틸까? 한쪽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마음이 들고, 다른 쪽에서는 왜 이런 모욕을 또 참아야 하냐는 절규가 들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괴로운 이유는 퇴사를 고민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느낌 때문이라는 걸, 팀장이 나를 평가하고, 팀장이 나를 제외하고, 팀장이 나를 구식 취급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핸들이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간 느낌이었고, 그게 너무나도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만둘 거라면 내가 정한 날짜에 나가겠다고. 밀려서도, 상처받아 무너져서도, 분노에 못 이겨 도망치듯이 나가지 않겠다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이 결심을 한 순간, 같은 회사, 같은 사람들, 같은 상황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매일 전쟁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마지막 정리 기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럽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혼자 버티는 것 같고, 여전히 밤마다 마음이 쑤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팀에서의 제 역할은 이미 다 했으며, 끝난 건 실패가 아니라 완주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문장을 되뇌입니다. 떠날 때를 정하는 사람은 팀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 내 인생을 마무리할 권리도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선택한 그날이 오면 저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그 문을 나설 것입니다. 그날이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일 테니까요.